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6개월 만에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영어를 듣더니 그 친구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석탄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주셨던 워킹홀리데이 1년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거는 꼭 스킵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의 소개인데요.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저는 이렇게 느끼지만 광부님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스킵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자기소개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 나이는 만으로는 28살, 바뀌기 전 나이로는 30살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워킹홀리데이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 MBTI는 ISTP입니다.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정이랑 결과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결과 중심주의고요.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과물이 나지 않으면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입맛이 그렇게 한국인이더라고요. 매장에서도 맨날 한식 위주의 밥을 먹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제가 하는 요리들은 한식 위주의 식단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제 자기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종 광부님들이 IELTS는 몇 점이에요? 토익은 몇 점이에요? 토플은 몇 점이에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런 영어 관련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시험을 애초에 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저는 여기를 올 때도 그리고 와서의 1년도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열정 넘치는 영어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자랑은 절대 아니에요. 워킹홀리데이를 저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그냥 경험으로 제가 그냥 캐나다에 살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왔던 거고 제 워킹홀리데이 목적에 영어는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워홀로 여러분들과 비교를 하자면 제 영어 실력은 그렇게 많이 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느낀 건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느끼게 됐냐면 제가 여기서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번역을 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쓰는 영어를 그대로 따라해서 쓰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 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나눈 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만나게 된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몇 달이 지나서 제가 한번 다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짧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영어를 듣더니 그 친구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잖아. 맨날 한국어 썼었잖아. 이러면서 스몰톡도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영어 문법을 갖춘 건 아니고 같은 뜻을 가졌는데 문법은 아닌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화를 나누긴 한데 상대방들도 알아듣는 그런 영어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정말 했었다면 정말 다른 친구들처럼 문법 공부도 조금 하고 단어를 조금 외웠더라면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이빙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캐나다 워홀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세이빙에 관해서 궁금해 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려나? 저는 앞에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후반부 6개월이 힘들었어요. 딱 6개월 됐을 때쯤에는 제 통장 잔고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캐나다 통장 잔고에. 정말 1월 그쯤에는 제가 지인들한테 한국 돈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캐나다 달러를 조금 빌려줄 수 있겠냐고 말할 정도로 돈이 없었고 한국 돈으로 여행을 가고 이랬던 거는 제가 6개월만 있을 거기 때문에 후회 없는 워킹홀리데이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썼던 건데 내 계획에 있어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지난 6개월 이후부터는 제가 한국 돈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여기가 캐나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정말 돈이 없더라도 내 통장에 내가 손 안에 캐나다 달러를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나서 1월부터 3월까지 정말 이악료고 한 500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는 그렇게 6월이 됐을 때쯤에는 1,000만 원을 모으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게 됐던 거는 팁잡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후반부 6개월 동안은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전반부 6개월 때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여행을 가고 제가 조금 돈을 더 썼다고 하더라도 한 500에서 600원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힘든 점을 꼽자면 우선 저는 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는 편이더라고요. 캐나다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해외 나라 음식을 정말 그 나라 스타일대로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 저는 입맛에 예민한 사람이고 다른 나라의 그런 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점이 너무 불편했고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아플 때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조금 자주 아픈 편이라서 스트레스에 저는 정말 취약하거든요. 제 별명이 개복치일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위가 자주 아픈 편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링겔을 맞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링겔 맞기는커녕 병원에 가기조차도 너무 힘들고 건축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프면 그냥 약으로 막 정정긍긍 버텨야 되고 그런 아플 때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너무 서러웠고 무엇보다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있으면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그립고 생각나고 근데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투정도 부릴 수 없고 그 사람들한테 매일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상도 있을 텐데 진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많이 그리웠어요. 사소하게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고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뭐 밥 먹고 간간히 정말 영화 보러 가고 뭐 그런 사소한 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가끔씩은 내가 뭘 선택한 거야 이렇게 그립고 힘들어할 거면서 내가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또 했던 것 같아요. 타지랑 타국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시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들도 정말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로 대처 방안을 줘도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겪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힘들었어요. 좋은 점을 꼽자면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너무 평화로워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생길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문화가 신기하다고 느낀 게 뭐 정말 조금만 부딪혀도 미안하다 그러고 문 잡아주고 땡큐 헤어질 때는 뭐 Thank you, have a good one, 뭐 thank you, have a great day, 뭐 thank you, 뭐 굉장히 그런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자연의 느낌과는 다른 느낌으로 정말 이뻐요. 청량하게 이쁘다는 느낌이 들고 신기한 게 한국은 도시마다 느낌이 다르다고 해도 그 큰 틀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대륙이 너무 커서 그런지 밴쿠버랑 토론토만 해도 정말 너무 느낌이 다르고 가까이 있는 빅토리아마저도 느낌이 다르고 또 캘거리는 느낌이 비슷한데 또 자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미국도 가깝고 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아 내가 살면서 언제 이런 인생을 살아보겠어 할 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여러분들께서 귀국은 언제 하세요? 워킹홀리데이 연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귀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고 정말 그 정도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뜻이 없다 그러면 당장 짐 정리해서 갈 생각도 있고요. 연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후반부 6개월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 워킹홀리데이 기억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만 35살 전까지 제가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내가 그냥 쓰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생활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영어 늘어는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못했던 사람이지만 영어가 이렇게 늘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의 워킹홀리데이 1년 후기 영상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이 부분이 궁금해요, 저 부분이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2탄을 준비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영상들도 다소 큰 일들이 이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소 잔잔할 수도 있는 제 영상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도 많이 제작할 테니까 꼭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